추석을 앞둔 주말입니다. 다른 때보다 기분 좋은 주말인데요. 그런데 날씨로 보면 추석 같지가 않아요. 추석,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추의 저녁석. 그러니까 가을 저녁인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네요.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석이 아니라 하석, 여름하의 저녁석, 여름의 저녁인 것 같아요. 처서가 한참 전에 지나고 백로도 지났는데 올 9월은 유난히 덥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엔 한낮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5도 안팎 높은 30도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그야말로 무더운 추석이 예상됩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추석 당일인 17일엔 구름 사이로 뜨는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히 비추고 싶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휘영청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이상한 계절 어이의 가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애써야 민 마음을 들춰내. 그대는 어이에 떠난 날, 이 가을 나 홀로 남겨두고, 이제 나는 어쩌나 이 가을 기약 없는 헤어짐 끝에서 그대는 바람대어 날리네. 쓸쓸한 낙엽대어 날리네. 드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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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라라 드라 드라랍 드라랍 드라라라 드랍다 드랍다 루루루. 이 가을 쓸쓸한 밤에 그리워 이 내 마음의 하나 감추고 감추어 보아도 내 텅 빈 마음을 어이해. 이제 나는 어쩌나 이 가을 기약 없는 헤어짐 끝에서 그대는 바람대어 날리네. 쓸쓸한 낙엽대어
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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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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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라르르 비가 쓸쓸한 밤에 그리워 이 내 마음 어이 하나 감추어 보아도 내 텅빈 마음을 어이해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87번째 방송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이상한 계절의 어이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올해는 추석 기분이 좀 덜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 지역엔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 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덥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아니라 여름 휴가 가는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 라는 말처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추석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지속된다는 예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날 주의하셔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예전보다 덜 하지만 그래도 추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보관하는데요. 기온이 30도 이상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연휴 기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식중독 발생 건수가 7월과 8월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응급실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올 추석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오면 보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앓는다 어떠니 넌 괜찮니 지금쯤은 나를 잊고 편안해졌니 이제 우습지 잘 살길 바라면서도 막상 날 잊었을 널
힘이란 걸 가르쳐준 너니까 설렌다 아프도록 설렌다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이 오면 네가 떠올라 그리움이 차올라 눈물로 너를 앓는다 밤새 또 너를 앓는다 네,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너튜브로도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전주시는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연휴 중 쓰레기 분리 배출 일정을 배포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 전주 뮤직페어가 9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경기전 광장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뮤직페어는 전주의 소리를 담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려한 무대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쇼케이스,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큐레이션 부스, 그리고 뮤지션들의 다양한 굿즈를 만날 수 있는 아트 마켓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 아트박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막 공연은 9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2024 전주 뮤직페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4 한가위 민속놀이마당을 박물관 5개 뜰락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 함께 즐기는 한가위라는 주제로 마련되어 가족들이 함께 박물관을 방문해 다양한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도량형, 맷돌, 지게 등 전통 생활 도구를 직접 만져보고 사용법을 배워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물놀이, 연날리기, 활쏘기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래놀이 부스에서는 비석치기, 딱지치기, 투호, 초대형 윷놀이, 강강술래 등 추억의 놀이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9월 17일은 휴관이니 방문 계획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대사습청에서는 전통 국악 공연이 열립니다. 9월 14일 저녁 7시 전주 대사습청에서 희로애락이 담긴 해악 마당 창극 하이 심생원이 선보입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 심청전을 각색한 창극으로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효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9월 15일 오후 3시에는 2024 전주 대사습청 브랜드 공연 국악 한마당 한가위만 같아라가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3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임실 필봉 농악으로 시작되며 제45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최영인과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이중규 등 국내 최고 국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통 국악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추석맞이 특별 행사를 갖습니다. 9월 15일에는 전통 음식 구절판 만들기와 가족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15일과 18일에는 한지 체험, 전통 수공예 체험 등이 운영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12지간지 윷놀이 체험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전주 흑석골에 위치한 전주 천년 한지관에서는 9월 14일과 15일 동안 한지 제조, 추석등 만들기, 한지 엽서 제작 등의 체험과 대형 한지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는 이벤트, 전통놀이 체험도 함께 운영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9월 14일과 15일 주말 동안 도라도라 송편여행과 장금이를 찾아라 등 우리놀이 미션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은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추석 민속놀이 마당을 펼칩니다. 행사 기간 전수관에서는 투호, 딱지치기, 비석치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 체험을 상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모내기와 김매기를 마친 후 여러 마을이 농기를 가지고 벌였던 민속놀이인 기점놀이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IM은 청년문화예술 및 오거리 광장 활성화를 위해 영화의 밤을 개최합니다. 2024 전주시 청년 참여 예산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영화 감독들의 영화를 선정해 인지도 제고와 함께 시민들에게 가을밤을 빛내줄 특별한 영화 상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4일 오후 5시부터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2023 전주 국제영화제 상영작 김태희 감독의 단편영화 서리다를 시작으로 서수민 감독의 여름을 걷다와 김누리 조영빈 공동 연출작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수어통역센터가 주관하는 제8회 전주시 수어문화제가 오는 9월 21일 토요일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과 수어 공연, 경품 추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링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잔나비 꿈나라 별나라.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언덕 넘어 해가 지면은 늦을지도 몰라요. 어서 내게 말해줘. yeah, yeah. 바다 건너 꿈에서만 그리던 하루 종일 해가 떠있는 돛담배도 타고요. 물장구도 치고요. yeah. 그대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 뒷동산에 지저귀던 새들도 이미 벌써 거기 있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 그곳에서 만나요.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를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고 별나라는 너보다 더부룩해. 네, 잔나비 꿈나라 별나라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뛰고 계시는 분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한 마음 한가득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예. 네. 그동안 또 저희가 방송에 오래간만에 출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근황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긴 자켓을 입고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새까맣게 탄 팔과 반팔을 입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원래 이제 우리 라디오 방송 와가지고 그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노동의 얘기도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에 4월, 5월, 6월에 너무 많은 산재 사망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일 좀 같이 하고 하느라고 참 열심히는 살았는데 너무 바쁘게 산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네. 바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방금 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뭐 산재 사고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신 것 중에서 또 어떤 활동에 상반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가 의회 민주노총 본부장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력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나이도 그나마 좀 어린 편인데 조합원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던 것은 민주노총이 원래 갖고 왔었던 묵직한 그런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당연히 가져가지만 이렇게 친근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시민의 듣기 좋게 좀 잘 전달하고 함께하는 아마 그런 의미로 변화를 좀 많이 추구해달라는 의미로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상반기 때 많이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두 가지를 좀 많이 주안점을 두고 했거든요. 하나는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조합원들 내부에 있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70여 개를 사업장을 싹 돌면서 많이 뵀거든요. 네네.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총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뭉뚱그려서 보이지만 그런 사업 현장에 가면은 실체가 보이거든요. 네. 조합원들하고 직접 살아 숨쉬는 지회장님들도 보고 그다음에 분들이 느끼는 그런 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행복하고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본의 아니게 중대재해 사망 사건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들을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투쟁을 했어요. 그게 민주노총 본부장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진심을 다해서 투쟁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단체들과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또 우리 민주노총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런 산재 사고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올해 취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벌써 한 8개월 정도가 네. 지났는데 처음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을 때 많이 돌아다니겠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고 그만큼 네. 또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소통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본인이 한 8개월 동안을 조금 뒤돌아본다면 본인의 네. 활동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차승원이
이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 된대요. 그래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는 청년들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나 이런 생각을 좀 그때 좀 문득 듣기는 했었는데 제가 교사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민주노총 본부장으로 나오게 됐었던 가장 큰 계기가 네.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고 그래야 저는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동조합도 열심히는 했는데 결국은 세상이 바뀌려면은 민주노총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향을 가지고 모여있는 집단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도민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한 길로 나아가야 이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본부장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터미널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과 어떻게든 접점을 넓히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단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이런 분들하고 부르는 곳은 정말 다 갔던 것 같아요. 그게 5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그 단체의 성격이 아주 잘못된 방향이 아니면은 좀 많이 가서 제가 민주노총입니다. 제가 민주노총 본부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를 좀 실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전북 도연맹 농민분들이 쌀을 갈아엎는 투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춘포에서 진짜 가슴 아팠는데 제가 거기를 막 달려갔어요. 익산, 춘포, 간차라. 근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여자 민주노총 본부장이 자신들의 일에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고 동참해주고 목소리 높여주는 거에 굉장히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예수병원 옆에 장애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빨리 공공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희망 걷기도 이 조끼 입고 가서 거기 계시는 이제 우리 장애인 어머님들도 막 만나 뵙고 민주노총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문제를 어쨌든 같이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언론 노출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네네. 우리 살림도 잘하지만 도민들과 좀 접점을 넓히고 도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점들을 민주노총이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네네. 네. 언론 노출 저희 공동체 라디오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전북 지역의 노동 환경을 좀 뒤돌아보면 중대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또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음에 이제 사건 사고가 나왔을 때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관심을 갖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나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적어서 맞아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월이 저희 민주노총에서도 산업재해 없는 4.16 우리 세월호 참사와 함께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4월 한 달을 이제 그런 주간을 갔거든요. 근데 네네. 참 그런 주간을 가는 거에 무색하게도 4월만 사망사고가 6건이 있었거든요. 4월만.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세아베스틸 큰 공장에서 6번째 사고가 났었고 고창 읍성에서 또 사고 났고 익산 시청에서 이렇게 또 사고가 나고 막 해서 4월에 정말 사망 사고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5월에 또 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가 있었고 네, 그렇죠. 또 6월에 우리 전주페이퍼 어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달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보통 이제 관리 감독하는 데가 전주 이제 노동청이라고 하는 저희 아중리에 있는 전주 노동청이 있고 그리고 또 전체 이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광주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고용노동청 전주지청도 많이 갔었고 광주청도 많이 가서 중대재해에 있어서는 정말로 성역 없이 조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요청을 했지만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표이사가 구속영장을 저희가 발부하라고 했지만 결국 기각이 됐고요. 6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기각이 됐고 구속은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자구책으로 대표이사 해임하고 뭐 몇백억 들여가지고 뭐 안전 뭐 이런 체험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큰 믿음은 가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을 그때 이제 국감도 나갔거든요. 국정감사까지 나간 사안이면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켰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각이 되어서 계속 우리는 그 대표이사를 어찌됐든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설사 대표들 다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아까 익산시청 어디든 다 건설사 대표들은 다 집행유예가 나와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전주페이퍼는 만 19살이에요. 네. 네,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순천에 있는 친구고 좋은 직장에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었는데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었죠. 네. 너무나 성실한 친구였고 이제 아버님 없이 엄마 밑에서 엄마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였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목숨을 잃었을 때 그 회사에서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아이한테 지병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병 얘기를 했고 그냥 아주 별일 아닌 것처럼 하다가 다행히 그 전주페이퍼에 저희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거기 현장 조합원들이 계셔가지고 황화수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때 이제 언론사 그 대표는 다 자기는 당당하다 하면서 언론사 기자분들을 싹 다 모았는데 실제로 황화수소 냄새도 났고 네, 기자분이 갔을 맥스 때 찍었어요. 맥스를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전주페이퍼 우리 어린 노동자 부검 결과 못 받아봤고요. 우리 어머님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황화수소 검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 노동자 그 산재 인정도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사과만 받은 거예요. 사과만. 그것도 우리 어머님이 단식해서. 예. 참 내 새끼 죽었는데 단식해서 사과를 얻어낸 거예요. 예, 그렇고 리사이클링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분 다치셨잖아요. 네네. 그중에 한 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도 그 조사 중이에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예 시작도 못한 상황이어서 그게 딱 언론에 비쳤을 때는 큰 사건이지만 이후의 처리들은 너무나 느리고요. 너무나 미온적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작은 동네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네네. 대형 폭발 사고와 대형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 면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도지사님 만나서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이거를 그냥 노동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지사님이 나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과제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만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게 맞아요. 진행되는 네. 것에서도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네,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언론에 언론에 관심이 없으니까 또 이거 그냥 느리게 지나가면 그럼요. 그냥 그럼요. 유야무야 또 네. 끝나버리는. 그러면 대표이사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 사망사고가 단어가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단어잖아요. 네. 근데 전주페이퍼를 그 이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면서 그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한 그 관계망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다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전주페이퍼 앞에서 그 또래의 젊은 노동자들이 이 농성장을 바라봤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절망감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맞는가? 나는 그러면 안전한가? 아니 세상에 젊은 그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정도의 메시지밖에 못 던져주는 상황이면 이거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그 한 명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 그리고 그를 둘러싼 관계망들이 뭐 열심히 하면 뭐 하나 뭐 내가 어차피 죽으면 하나 부품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세월호랑 이태원 때문에도 절망이 몸에도 그 몸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의 절망감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내 새끼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처절한 상황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 그냥 뿌리 깊게 절망이 남아있는 것이 이거 정말로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고 내가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것들은 싸워나가면 되지만 죽고 나서 이 사후 관리 그리고 그 주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절망을 뿌리 깊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청년 일자리든 저출생 이런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미 일하고 있고 거기서 희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절망을 심어주는 그 누가 책임을 질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파서 이거를 뿌리째 뜯어내는 방법은 결국은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바꿔내고 보란 듯이 벌을 주고 그리고 그 죽음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끈질긴 투쟁과 저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소식을 들으니까 며칠 전에 그 전주 리사이클 타운 센터 사안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었어요.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네. 제가 이제 이 소식이 되게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막 춤을 췄습니다. 제가 이제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같은 날 해고가 당하셨고 8개월이 넘는 동안 실업수당도 못 받고 정말로 어려운 싸움을 하셨어요. 근데 리사이클링 타운은 그냥 공장이라고 보기에는 전주 전체 시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안전 문제 우리 조합원 11명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 부분이 이제 눈에 가시여서 딱 우리 조합원들만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딱 이렇게 시작되었던 싸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해고 싸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리사이클링 타운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전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캐면 캘수록 나왔고, 이제 5월 2일 날 폭발 사고가 그렇죠. 이루어지면서 이게 사실은 전주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민간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네네. 뭐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민간 위탁이 아니라 민간 투자 방식이에요. 즉 기관은 전주 소속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기관이나 업체는 거기서 돈벌이를 할 수가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방식의 체결인 거예요. BTO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주시의 건물을 가지고 돈을 벌어도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사실 전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루에 100톤을 딱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 운폐소를 죄다 가져다가 용량 초과로 그게 되고 그 수많은 폐기물들은 저희 하수처리장 가서 처리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폭발 사고가 난 건데 그 부분을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해서 2023년도에 다른 지역의 은폐수들 반입이 금지가 됐었어요. 네네. 조합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 딱 자르고 나서 1월 4일부터 다시 은폐수를 들여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도 찾아갔었고요. 환노위 위원장, 완호영 위원장님도 만나고 이게 단순히 이제 해고 문제도 해고 문제지만 전주 시민들의 안전과 그렇죠. 이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근본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뭐 환노위 그다음에 뭐 환노위에 있는 아주 열심히 하는 이용우 의원님 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안 움직일 것 같았던 그 업체 사장 성우건설이 좀 뭐 여튼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진짜 우범기 시장님 자기 일 아니라고 하셨었거든요. 진짜 한 번을 우리 조합원들 안 만나주고 내 일 아니다. 폭발 사고 나서도 자기 일 아니다 그랬었는데 당하고 정치에서 같이 해서 노사민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11명은 복직을 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지금 리사이클링 타운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겠다라는 협약서를 냈지만 네네. 이제 그거는 큰 틀에서의 약속인 거고요. 우리 조합원들을 언제 복직시킬지 어떤 방식으로 복직시킬지 그리고 성우건설이 아시겠지만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건설사예요.
이 처리에 대해서 네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설사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 문제든 시설 문제든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협약된 건 없어요. 큰 틀에서만 협약이지. 그래서 저희가 천막을 아직 걷지 않은 이유도 전주시청이 우리 이거 약속했으니까 끝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네.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얘기를 나갈 예정이지만 그래도 추석 앞두고 우리 조합원들이 아빠 복직을 할 수는 있대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드린 것 자체 아빠가 언제는 모르겠지만 아마 네. 곧 복직될 거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든 것만으로 저는 깨춤을 췄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큰 선물이 좀 될 그렇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총론은 됐지만 아직 세부적인 것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계속 네. 관심을 갖고 또 맞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성우건설은 돈을 엄청 요구할 거예요, 전주시에. 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그 돈 많이 줘라. 그 부분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맞습니다. 네. 제가 말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올해 이제 그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 이게 의대 정원을 네. 둘러싼 의정 갈등 네네네. 특히나 지금 연휴 때 추석 때 좀 걱정이 맞습니다. 되는데 예, 이 의료 예. 공백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지금 이거 어떻게 또 대응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우리 병원 노동자들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건의료노조 본부장님에게 인터뷰 요청이 진짜 많이 온대요. 네. 근데 자기가 답할 수 없는데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중간에 껴있는 가장 약자거든요. 네네.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나도 양보를 안 한다 그러고 네. 뭐 의사도 뭐 2,000명에서 0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게 우리 노동자들이란 말입니다. 응급실 6시간씩 기다려야 된대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전북대 예수병원, 뭐 원광대병원도 심각한 문제가 많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네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의료원 문 닫게 생겼거든요. 원래 그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네, 원래 회복기 지원 금액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렵게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고, 근데 의료원은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료 공백까지 상황이 생겨서 의료원은 좀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까지 오는 상황이에요. 전북대 병원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누적 적자가 엄청난 거니까 결국은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자신들이야 에너지 싸움하지만 거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계시는 거기 간호사분들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파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대요. 우리도 미치겠으니까 정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조금 숨 고르기 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럼 우리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지키냐 해서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그 안에 좀 정부가 들어와서 의사가 들어와서 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네네. 우리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입장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안에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절충안이 좀 될 때까지는 좀 버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버틸 수 있는 기한이 제가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어떤 강대강의 대치나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네네. 예전에는 그 중간에서 사회적 합의나 이렇게 네, 조정하는 맞아요. 이런 역할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서로가 좀 양보도 하고 좀 말도 들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게 내가 생각해 이거야 옳은 거야 딱 네. 하면 서로 물러나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네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러니까 예전에 의약분업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였나요? 의약분업 때? 네네. 그것도 되게 큰 일이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해명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조율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됐잖아요. 아니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도대체 2,000명이라는 근본적인 그 뭐 데이터에 대한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아집들을 부리고 있으니까 환자들하고 저희 노동자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 없는 그 네. 신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참으로 걱정되고 연휴가 즐거운 연휴가 돼야 되는데 예. 이번 연휴하면서 제일 걱정이 큰 거. 앞으로 맞아요. 어떨까? 아프면 큰일 다치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게 예. 가장 크게 염려가 예, 되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진짜 지금. 아무튼 뭐 모두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셨으면 네. 좋겠고 네. 추석 때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 하반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 하반기에도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활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하반기 활동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끌어내리는 투쟁에 네. 민주노총이 다 받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사실은 국민들,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분노가요. 저는 머리 끝까지 와 있는데 네네. 누군가 좀 이렇게 먼저 그 광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반기 우리 민주노총이 각 상황들, 산별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있었다면 하반기 때는 우리 그 국민들의 열의에 맞게 그 기대에 맞게 정말로 온 힘 다해서 저희가 투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윤석열을 정말로 좀 제대로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고 9월 28일 날 저희 전북 도민대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모든 학생들 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욕도 해보고 힘을 모으는 자리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9월 네. 28일 뭐 자세하게 어디서 9월 28일에 저희 그 한국은행 앞에서 네네. 3시에 3시에. 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민주노총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즐겁고 서로 힘받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저희가 대표자 회의까지 지금 한 차례 마쳤고 9월 24일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네네. 우리 도민의 힘을 좀 모아볼 수 있는 첫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를 요구하고 뭐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또 제안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들어주면 가장 큰 힘은 여럿이 모여서 또 맞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예, 거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치자분들하고 시민분들한테 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우리 조합원들도 굳게 믿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 굉장히 좀 믿고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굉장히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이 한번 앞장서서 희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 네네. 같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뭐 추석 연휴에도 여러 가지 현장에 돌아다니시고 활동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해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제가 네. 공지 하나 빼먹어가지고 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9월 20일 금요일 날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그 우리 노동의 현실을 다룬 영화 해야 할 일이 시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네.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다고.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영화도 많이 같이 봐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네. 10월 30일에 네네. 전태일 연극 무료 연극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네네. 전라북도 도청에서 7시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전에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그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노래인지. 리사이클링 타운 동지들하고 싸움을 할 때, 투쟁을 할 때 정말 많이 울었던 노래 중에 하나고요. 힘을 받았던 노래기도 한데요. 네네.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라는 곡입니다. 네. 제목이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가사도 네. 이게 사실 그림책이거든요. 예. 그림책에 이렇게 음원을 붙여서 하림 가수가 불러준 노래인데 네. 너무 좀 와닿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을 하고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그럼요. 가족들, 사랑하는 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안전하게 또 집에 가고 맞습니다. 네. 또 추석이나 연휴에 이렇게 또 쉬고, 명절에 네, 맛있는 또 것도 같이 먹고, 가족과 예.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맞습니다. 네. 네.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에스파 리브 마이 라이프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935 라디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잠시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풍성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Keep believing. I live my life 있잖아 today 맞춰진 규칙 깨버려 뻔한 네 사고방식 I live my life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선택한 삶의 주인공은 나 기대어 live my life 새롭게 live my life 힘차게 live my life 외쳐봐 live my life 빛나는 nice better idea 자신 있는 표정 lightly 움직이는 변화 내 길은 routine 그래도 다른 시작이야 You and me 다른 꿈을 꾸는 듯했지 But you and me keep believing I live my life 있잖아 today 맞춰진 규칙 깨버려 뻔한 네 사고방식 I live my life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선택한 삶의 주인공은 나 기대어 live my life 새롭게 내게 찾아오는 소중한 힘차게 live my life 자신을 믿어 맞춰봐 live my life 시간은 멈출 수 없잖아 Life's too short no more I don't care 구속하지 말아줘 인생의 정답이란 없어 You know best You just live your life 나도